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능성 고분자를 이용한 마찰전기 에너지 발전 소자 개발을 주제로 한 이주혁 교수님과 주연서 조교님을 필두로 한 이유섭, 이종범, 정철우, 최동원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찰대전 효과의 원인은 2022년에서야 밝혀졌는데요. 기존에서는 도체 간 마찰에서 이람수가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이동한다는 도체 간 이람수 차이에 의해 전자가 이동한다는 이론과 열에 의해 금속의 이람수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인 열전자 방출 현상으로 마찰대전을 규명하고자 했던 열전자 방출 모델이 존재했으나 어, 전자의 이론은 마찰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론에 따라서 전자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찰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후자는 번개 등의 유체의 마찰 대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녔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둘을 보완해서 마찰 대전의 원인을 이번에 카이스트 나노과학기술대학원에서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열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열전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전 효과란 다른 종류의 두 매질을 접하고 접점에 열을 가했을 때 두 접점에 생기는 온도차에 의해서 전이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 그림과 같이 나노스케일 상에서 물질 간 결합이 마찰을 통해 끊어지면서 두 물질의 접점에서 마찰열이 펄스 형태로 생성되고 이때 열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대전 팩터는 이 논문에서 유도한 팩터이고 특정 물질의 단위 온도차에서 유도되는 전압을 나타내는 제백계수, 밀도, 비열, 열전도열로 이루어집니다.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백계수가 높을수록 전자가 더 잘 이동하니 대전이 더 잘 이루어지므로 팩터와 비례하는 형태를 띠고 비열과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온도 변화가 잘 생기지 않아 대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띱니다. 마찰대전 하베스팅의 원리입니다. 먼저 폴리머 1과 폴리머 2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마찰대전 효과에 의해서 극이 나뉘게 됩니다. 이 둘이 떨어지게 될 때 아래 있던 전극의 자유전하들이 위에 있던 전극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폴리머 1과 폴리머 2가 붙을 때는 정전기적 평형을 위해 위에 있던 자유전하들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마찰대전 하베스팅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각 제가 원하는 여러 물질을 다음 이번 연구에선 가지는 바이오를 생성했고 이에 엔진과 분자선의 시스템 바이오를 부식동 반응식으로 용문 함께 정도로 넣어줘. 각 반응의 자세한 용매와 촉매는 이 실험 과정에서 더욱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파지티브한 경향을 가지는 PCR 다이얼이 활용된 TPU에 나일론으로 구성된 폴리머 1과 TPU를 배치할 폴리머 2의 극성을 키워 TNG 자체의 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네거티브한 경향을 가지는 PDMS 다이얼, 전기 음성도가 높은 플루오린이 있는 HFOD를 체인 익스텐더로 사용해 더욱더 출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면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게 각 PDMS TPU와 PDMS FTPU를 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물 및 실험 계획입니다. 일단 시약으로는 메틸렌 디피닐 디소시아네이트라 불리는 MDI, 그리고 폴리카프로락톤 PCL, 그리고 DMAC, 그리고 헥센 다이얼 HD,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HF가 있고, 그리고 DFOD라는 플루오린이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가열 교반기, 마그네틱바, 한류 냉각기, 삼구 플라스크, 가진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은 TPU, PDMS, DFOD를 합성을 시약을 절에 섞어서 만들고 그것을 FTIR을 통해 물성을 측정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되었으면 전극을 접합하고 가진기를 통해 전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TPU 합성인데요. 이는 MDI PCL을 2:1 몰수 비율로 3구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리고 DMAC 20ml도 넣습니다.
그리고 가열 교반기에 올려놓고 한류 냉각기와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서 70도에서 2시간 정도 돌립니다. 위에서 PCL과 같은 몰수만큼 HD를 넣어주고 질소기체를 넣어주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합니다. DMAC 3.2ml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80도에서 2시간 지나면 합성을 마무리하고 바이올에 옮겨 담습니다. 다음으로 PDMS DFOD 합성입니다. MDI PCL PDMS를 2대 0.7대 0.3의 몰수 비율로 상구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리고 DMAC THF를 20ml 넣어주는데 촉매와 적절히 사용해서 넣습니다. 가열 교반기에 올려놓고 한류 냉각기와 마그네틱바를 이용해 70도에서 2시간 정도 돌립니다. 위와 같은 몰수 비율로 했을 때 1에 해당하는 DFOD를 넣어주고 질소기체를 넣어주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DMAC THF 9.36ml도 넣어줍니다. 80도에서 2시간 지나면 합성을 마무리하고 바이올에 옮겨 담습니다. 다음으로 FTIR 분석입니다. RSC 측정이 첫 번째인데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SSC 측정을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합성한 물질로 그 크리스탈을 완전히 덮고 고정시킨 뒤에 샘플 싱글 채널 버튼을 눌러 시료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서치 버튼을 눌러서 ATR 분석 결과와 라이브러리 비교를 하여 물성을 알아냅니다. 피크를 확인하여 합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TPU와 PDMS DFOD를 모두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전극 접합입니다. 합성한 TPU에 전극을 붙입니다. 그리고 80도에서 2시간 정도 건조시키고 나서 건조가 마무리되면 전극 부분에 전선을 붙이고 은을 바릅니다. PDMS DFOD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전압 측정입니다. 앞서 진행한 전극 접합이 마무리되면 가진기를 통해 수직 접촉 분리를 시켜주면서 마찰 대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류전압을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FTIR을 이용해서 노란색 부분에 있는 우레탄에 있는 피크에서 PDMS TPU와 PDMS FTPU에 있는 파란색 부분에 추가적으로 나온 피크를 보았을 때 PDMS가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DMS FTPU, PDMS TPU, TPU 순서대로 전압과 전류가 크게 측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TPU는 1.99V, PDMS TPU는 34.46V, PDMS FTPU는 107.81V와 TPU는 0.054 마이크로암페어, PDMS TPU는 0.97 마이크로암페어, PDMS FTPU는 3.1 마이크로암페어가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력 밀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력 밀도 또한 PDMS FTPU, PDMS TPU, TPU 순서대로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값으로는 0.32 마이크로와트 per cm 제곱, PDMS TPU는 9.41 마이크로와트 per cm 제곱이 나왔고, PDMS FTPU는 42.71 마이크로와트 per cm 제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측정한 전압을 가지고 대전열을 유추하는 한 것인데요. 각각의 물질을 나일론, PET, PTFE와 접촉시켰을 때 나온 그래프입니다. 나일론과 마찰시켰을 때는 모든 소자가 양의 값의 전압이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소자들이 나일론보다 음의 대전열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PET와 마찰시켰을 때는 TPU에서만 음의 값이 전압이 나왔습니다. 이는 TPU 소자가 PET보다 양의 대전열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압의 크기로 그 대전열은 나일론과 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TFE와의 마찰을 시켰을 때는 추가적으로 PDMS TPU에서 음의 값의 전압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PDMS TPU가 PTFE보다 양의 대전열을 가졌으며 이것이 PET보다 좀 더 가까운 대전열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KPFM은 Kelvin Force Microscopy의 약자로 분자의 표면 에너지를 측정하여 고분자들의 대전열을 밝힐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네거티브한 성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CR 미터는 각 고분자들의 캐피스턴스, 전기 용량을 측정하여 유전 상수를 도출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각 고분자들의 전류 및 전압 출력 값이 나오게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KPFM은 정전력을 감지해서 KPFM 장비의 팁과 그리고 물질, 샘플 표면 사이에 국소 접촉 전이차라 불리는 전이차를 측정합니다. 이 국소 접촉 전이차인 VCPD를 측정하면 아래 나와 있는 식에 따라 샘플의 이람수인 파이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의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성질을 판단하는 표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LCR 미터를 통해 교류 전압을 측정 대상에 가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용량을 구하게 되면 왼쪽의 측정기 관련 공식에 의해서 측정하는 물질의 유전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사이즈의 샘플을 항상 사용하므로 왼쪽 식에 나와 있는 면적과 두께, 즉 D와 A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전 상수가 구해지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에 의해서 전압밀도인 시그마가 구해집니다. 유전 상수인 입실론으로 나와 있는 유전 상수 값이 커지면 전압밀도 시그마가 커지는 것을 분수 관계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전류 및 전압 출력 값이 커지게 됩니다. 유전 상수가 커지면. 위는 KPFM 분석 결과입니다. 표면 에너지는 TPU, PDMS TPU, PDMS FTPU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고, 표면 에너지가 높은 TPU는 상대적으로 포지티브한 성질을, 표면 에너지가 낮은 PDMS FTPU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한 성질을 띱니다. 이는 네거티브한 성질을 띠는 PDMS와 체인 익스텐더로 쓰였던 DFOD가 TPU에 같이 합성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LCR 미터 분석 결과입니다. PDMS를 첨가한 뒤인 PDMS TPU, 여기서는 파란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Y축이 유전율이고 X축은 가해준 주파수입니다. 이때 PDMS TPU로 갈 때는 유전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DFOD까지 첨가한 PDMS FTPU에서는 유전 상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PDMS FTPU의 전압 밀도는 타 물질들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네거티브한 성질을 띠는 PDMS와 DFOD를 첨가했을 때 첫 번째로 유전 상수 증가에 따른 전압 밀도 상승, 두 번째로는 표면 에너지 하락에 의한 전하 수용 능력 증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직 접촉 분리 모드에서 폴리우레탄의 네거티브한 성질이 증가하여 전류 및 전압 출력이 증가하였다고 인과관계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UTM을 활용하여 상온에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UTM은 간단히 외부 힘에 따른 응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형률 스트레인에 대한 응력 스트레스를 다음에 스트레인 스트레스 컬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형률이 작은 구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인이 직선 관계일 때 이 비를 볼 수 있고, 이 인장 탕상률은 TPU 2000, PDMS TPU, PDMS FTPU 순으로 잘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서로 다른 탕성률을 가짐에 다양한 범위의 특수 소재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고, PDMS FTPU의 활용 범위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PCR 다이올에 대해 이런 생분해적인 특성은 친환경적인 소재의 이점을 키워줄 것입니다. 또한 마찰 대전 기반 기술과 생분해성에 대해 의료 장비의 활용이 큰 이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저희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본 자가 발전 의료기기의 가능성은 실제 한 성균관대의 논문에서 신체 움직임에 대해 발생하는 관성과 중력에 의해 마찰 정전기 발생으로 실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학교랑 이름,
말해주시고 아쉬웠던 점이나 고마웠던 점, 느낀 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 이유섭이고요. 간단한 소개글 등으로만 접했던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자세한 원리와 실제 실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연구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문들을 찾고 살펴보면서 이해하고자 낑낑댔던 경험도, 또는 뭐 영어 논문을 어렵게 살펴봤던 경험도, 연구실에서 구분자를 합성하고 실험했던 과정들 모두 계속해서 기억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같이 했던 친구들과 조교님 또는 교수님들과도 짧게나마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과학고에 다니는 이종범 학생입니다. 먼저 여러 기자재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배우게 되어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리서치 데이가 하루뿐이어서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던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에 개인 연구를 발전할 수 있게 더욱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철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프리URP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신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 여러 논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논문 찾는 능력이나 그러한 기타 관련된 능력과 리서치데이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리URP와는 다르게 줌으로 대부분을 진행하여서 이건 좀 아쉽지만 참으로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 최동환입니다. 마찰대전 에너지 하베스팅과 이에 대한 많은 논문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조교님이 주신 과제를 수행하고 팀원들과 궁금증을 해결해보면서 수월하게 연구 과정을 진행해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아쉬운 연구 기간 리서치 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 소감 네, 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교육과 기술원 이주교육연구실 박사관 학생 주연서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연구가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이제 흥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 PRP를 진행하면서 물질을 설계하고 이를 소자로 운영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기도 했고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제가 오히려 자극을 많이 받고 배운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